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소아과와 산부인과 분야 등에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잇따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을 경질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조사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아파트 미등기 거래가 이전 해보다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직거래가 중개거래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자녀들 교육비 결제액마저 약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에 대한 수요도 줄었는데요. 정부가 이 분야들에 총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대본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분야 등에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내 및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으로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 원가량을 더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를 보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며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도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지불 정확도가 높지만 행위량이 늘어야 수익도 커져서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가치 기반 지불제는 환자 회복 정도를 바탕으로 수가를 지급해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죠. 이에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잇따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황 수석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도 황 수석이 공직자의 자세가 안 돼 있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 역사에 대단한 오점을 거론한 겁박과도 같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도 이번 논란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에 대해 인사조처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황상무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은 당장 황 수석을 경질하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을 당장 경질하고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틀막으로 모자라서 칼틀막 하는 거냐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언론을 직접 협박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윤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폭력 정권이라면서 아무리 겁박해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사 수준인데도 정권은 수습하려 하지 않는다며 회초리를 들 때가 됐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아파트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래가 이전 해보다 70% 가까이 줄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니 직거래가 중개거래보다 2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으로 이전의 같은 기간보다 66.9% 줄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등기 사례가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 신고라고 보고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여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도 공개하면서 지난해 미등기 거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확인된 미등기 거래 건수 가운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가 2.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가족 등 특수관계 간의 거래가 전체 미등기 거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아이들 학원비 부담 더 크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계 교육비 매출이 4분의 1가량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는 자녀들 학원비 결제액마저 크게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C카드에 따르면 지난 2월 교육 분야 매출은 지난해보다 24% 급감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4.2% 감소한 가운데 교육 분야 매출이 눈에 띄게 준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교육 분야는 지난해 초까지 꾸준히 매출이 늘어왔지만 지난 1년 동안 15%가 떨어지며 4년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최근 1년간 예체능, 보습, 외국어 학원 등의 매출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교육 분야 외에 스포츠, 펫, 식당 등 주요 분야 매출도 큰 폭으로 줄면서 가계 소비 심리의 위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국가보안시설 같은 공간의 정보는 그동안 위치정보 사업자에게만 제공되는데요. 앞으로는 보안심사만 거치면 모든 사업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공개 제한 공간 정보의 제공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 등의 공간 정보는 공간 및 위치 정보 사업자에게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보안심사만 거치면 업종에 관계없이 이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가 확대되며 공간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같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청약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뛰었는데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으로 신청이 몰리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의 1에서 2순위 청약자 수는 총 18만 1,9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충남과 전북, 인천과 서울 순으로 신청자 수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오른 기준금리와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냉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SNS 통해서 수입산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사전에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수입 건강기능식품 광고 판매글 가운데 부당 광고 145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를 삭제 및 차단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고 광고 계정을 운영한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적발된 사례 중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 정도 떨어졌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 13도를 기록했습니다. 내륙 곳곳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0도까지 떨어집니다.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퍼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 북부 산지에는 최대 20cm 이상, 그 밖의 산지는 5에서 15cm의 눈이 오겠고요. 강원 내륙에는 2에서 7cm, 경북 북동 산지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